안녕하십니까. 웅고 김문동갑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 많은 요즘은 PR 시대잖아요. PR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리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는 이렇게 운명을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아주 미달한 사람,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이렇게 광고를 통해든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리는 어떤 일이든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손님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뭐 블로그나 뭐 어디 뭐 강의를 했다, 뭐 책을 냈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분을 그냥 무조건 신뢰하게 됩니다. 물론 신뢰해도 되겠지만 나의 운명을 맡기는 데 있어 가지고 나의 진로를 맡기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이런 것도 실력을 잘 갖추지 않으면 실력도 안 갖추면서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어떤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고 또 제대로 못 보면서도 이렇게 많이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를 알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손님들이 우리 그걸 갖다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의 운명을 맡기는 거 내가 그걸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크나큰 어떤 시간적인 것과 어떤 그 재물과 어떤 그런 데서 큰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겸비되지 않는 사람은 퇴출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근데 사람들은 그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무단히도 광고와 자기 PR을 알게 모르게 많이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분 중에서 아닌 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 걸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웅고 김문둔갑은 기존의 김문둔갑보다 아주 명확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어떤 김문학보다도 기존 김문학은 웅고 김문학을 못 따라옵니다. 예, 그 정확도와 명확성. 예, 왜냐하면 그 논리적인 것이 아주 잘못됐거든. 기존에 모순적이고 잘못된 부분을 그걸 갖다가 이렇게 못 찾았는가 봐요. 예, 타파해야 되는데 그걸 못 넘었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은 소문을 들으니까 제 기문의 어떤 논리를 좀 접한다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엄청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 운고 김문둔갑의 그 이론의 이치를 접하지 않고는요, 결코 부분적인 그런 해석은 할 수 있을지라도, 어쩌면서는 크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만일 직업이라든지, 예, 사업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전혀 엉뚱한 길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기존 김문동갑에는 진용이 없습니다. 진용. 동처 가운데만 이렇게 찾아내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말하기로 하고요. 정말로 자신이 맹리학이든 김문둔갑이든지 간에 맹리학이든지 김문둔갑이든 간에 특히 제가 하는 그 전문은 김문둔갑이기 때문에 저는 팽창을 여기서 연구하고 탐구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학 논리가 정말로 명쾌하고 자신이 있다면요. 또 이제 이거는 무속인데 자신의 신이 정말 영업하고 쫓기기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많이 이렇게 광고를 하고 또 PR을 합니다. 그걸 역으로 정반대 질문을 한다든지 테스트를 하면요. 거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 분을 찾아가지고 상담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 운명 논리의 정확성을 테스트 해보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에 갔을 때 그분이 제시한 나의 운명 노선을 갖다가 믿고 따를지 어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자체가 과거와 현재를 통하지 않고는요. 그 미래에 대해서 믿음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는 분명히
이 과거와 현재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미래를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학이라는 것은 오행, 목화, 토, 금, 수, 오행, 토, 금, 수, 오행, 60갑자를 통해서 운명을 감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60갑자, 뭐 화기운이라든 토기, 금기운이 좋았다면 그 사람의 좋은 기운이라면 현재, 과거도 분명히 알 수가 있이 되고요.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본인이만 알고 있는 특정한 사람을 넣어보는 겁니다. 넣어보면 그 정반대의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차리는지 못 차리는지요. 반드시 운명을 안다면, 오행을 안다면, 제대로 파겠다면, 명리로 말하면 용신요, 김문도 용신 등등 길한 시기와 그 흉한 시기를 과거를 통해, 현재를 통해 꿰뚫어 봤다면 미래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어요. 분명히 앞서 말했지만 60갑자거든요. 60갑자의 오행, 목화, 토금수, 목화, 토금수 이 오행을 통해서 기륭함을 갖다가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기운이 과거의 목기운이 이 사람의 목기운이 좋았다면 몇 년도 목기운이 좋았다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몇 월달에 좋다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와 현재는 못 맞추면서 미래를 믿으라 하면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운명 논리의 정확성을 테스트 해보면 또 나쁘지 않아요. 살짝 기분 나쁘게 느낀다면 모르게 하면 되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 본인만 알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요, 테스트, 본인 거와,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만약에 기혼자라면, 결혼한 사람이면, 제가 제 나이가 25세, 뭐 27세, 뭐 26세, 안 그러면 32세, 뭐 42세, 뭐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 시기가. 제가 27세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좋았습니까? 나빴나? 물어보면 사실은 결혼하지 않았거든, 그예요. 그런데 이때는 결혼하지 않을 시기인데요. 어떻게 결혼했어요? 시가 맞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파악하고 넘어간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그 오행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제대로 그 사주를 간파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만약 미혼자도 애인을 만나고 또 이별하고 만나고 이별한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 1번, 2번 이래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사실은 작년에 애인을 만났는데 몇 월달에 뭐 3월달에 만났는데 이별했다고 말해보고요. 사실은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말해보고요. 또 이별한 걸 갖다가 또 반대로 만났다고 말해보고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을 지금 남편이 잘 되는데 남편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면 정반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분명히 찾아내야 되거든요. 못 찾아내면 미래에 대해서요,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당당하다면, 그 시가 맞다면요, 제 같으면, 시가 이 나이가 아닌데요.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요. 몇 월 달에 결혼했다면 그 달에 결혼 아닌데요. 아마 앞선 달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한 나이라든지 애인을 만나고 헤어졌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혼을 했다든지 재혼을 했다든지 또 돈을 어느 시기에 많이 벌었고 어느 시기에 많이 잃었고 어느 시에 직장에 입사했고 그 직장을 입사한 나이가 있을 거잖아요. 달도 있고요. 또 퇴사한 분도 계실 것이고 이걸 물어보라고요. 제가 26살에 입사했는데 사실은 29 입사했는데 그때 그 회사에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하면 얼른 봅니다. 정말 그게 26세에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먼저 찾거든요. 눈에 확 돌아갑니다. 잠깐만 하고 내가 먼저 확인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26세 정말 일어나야 돼야지 이 시가 맞다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시가 그 애는 어린애 때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가 간혹 틀린 시간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다 말하려고 하면 찾은 것들이 말하려고 하면 참 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테스트 해봐요. 본인이 기루한 거.
부모 형제가 예를 들어 죽었거나, 다쳤거나, 친구 동료와 싸웠거나, 말썽이 있었거나, 등등을 말해보면요. 과거에 이렇게 표 안 내게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테스트 할 수도 있고요. 딱 깨어났고 테스트 해도 됩니다. 네, 자신이 있으면 저 같으면 테스트 해보세요 가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요. 적당하게 어느 정도 몇 달 내지는 몇 년, 아니 적게 이렇게 적은 세월 동안 공부했다고 그 사람의 실력이 낮은 것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누군가 물려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현재 그의 행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행위가. 과거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이든 교수든지 박사든지 대통령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그 사람의 행위가 중요하다 했는 것처럼 우리 역술계통에서는 현재 그가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TV 나왔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슨 박사고 교수고 어느 대학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로지 실력입니다. 역학은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미래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기존의 기문당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참말로 그 이치가 틀린데도 적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요. 그 업을 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자신이 없으면서 강의나요 책은 함부로 이리 내면 큰일 나요. 제가 존경하는 청하 스님 법문에서도 보게 되면 물론 그 불교적인 책이죠. 이런 책을 함부로 내는 사람들 되게 이렇게 나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신세계나 책을 함부로 내지 마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확실치 않으면서 정말로 사유하고 공부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증명이 됐을 때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역학절 보면 강의나 강의를 함부로 합니다. 참으로 함부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보면 책도 함부로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논리가 명철하고요. 누구든지 그 논리가 이성적 판단에 오류가 없을 때 강의를 하고 책을 내야 되는 겁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 상담하는 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유도한다면, 물론 그 업도 그러겠지만도 그 시간적 보상과 경제적 손실을 다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기존에 기문등업 하는 사람이거나, 또 맹리를 하는 사람이거나요, 아마 제 카페에 들어오거나 저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실력 배양을 하든지요, 안 그러면 그 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이, 손님들이요, 이걸 갖다 잘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게에 앞서 말한 이런 거 테스트를 간접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알게 모르게 해보시면요. 이렇게 어느 정도 한 두세 가지만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눈치를 보는지, 적당히 말하는지요. 예, 이런 걸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한두 가지 해보면 이게 50%밖에 안 되잖아요. 우연히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 5문제를 내세요. 저 같으면 10문 내도 관계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전혀 다른 시라도 우연히 일치가 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럼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결혼 몇 살에 몇 월 달에 했나? 안 그러면, 어떤 직장에 부친이 언제 돌아가셨나? 등등 한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 나이와 달이 반드시 일치됩니다. 달이. 이런 걸 못합니다. 기존에서는요. 그래서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행이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국의 기문둔갑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운고 기문둔갑의 이 이론을 접하지 않고는 그걸 갖다가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러내고 말하는 거고요. 기존 기문둔갑이 부분적인 해석은 맞아요. 일반적인 부분적인 해석은 맞는데 전혀 다른 해단의 답을 내릴 때가, 오답을 내릴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것이 직업과요. 직업과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어떤 신수운에서의 어떤 그런 것, 달 이런 것들이 의외로 일반 손님들은 이미 알고 있는 그분의 문점자들이요. 알고 있는 자신의 성격이라든지
이미 알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맞추는 것은 사람들 되게 신기하게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실력은 운전자가 그 당시에도 몰랐던 부분을 알아맞추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도. 자기 성격을 자기 더 잘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도 현재도 몰랐던 부분, 그래서 그런 걸 맞춰야지 정말 실력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기존의 기문둔갑 이치적인 논리가 죽은 학문이에요.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몰라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살성에 대해서 삼형살이나 삼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가지고 어떨 때는 막 혼돈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아야 답이 오답이 나와요. 그리고 셰왕셰에 대해서도, 그리고 진용에 대해서도 뭐 한두 가지 합니다. 대원해 보는 것도 보면 참으로 우습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천지방 구별을 안 해버립니다. 반드시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에 이의가 있다면요, 공개적 촬영을 갖다가 이렇게 얼굴과 음성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린다는 조건으로 하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저는 응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요. 정말로 그 자기 이치가 맞고 이론이 맞고 운국기문동갑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같은 지금 예문도 보게 되면요, 기존의 기문동갑은 요 동초로만 딱 보거든요. 동초로만 딱 봐요, 직업을요. 요 중에서 솟아내거든요. 세의 왕세에 따라서 요 중에 내거든요. 정말로 그는 틀립니다. 예. 물론 요 안에 있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있을 때는 있지만도 이거 외에 진용이라 하는 거 외궁에서 찾아야 됩니다. 외궁에서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만일에 내 자녀분이나 내 진로에 대해서 말했을 때는 전혀 다르게 했을 때는요,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 지금은 투명한 시대고요. 모든 것이 공개적인 것, 지금 이 시대는 물의 시대입니다. 물이 맑고 깨끗하잖아요. 투명하잖아요. 그리고 전도율이 좋죠. 정보화 시대죠. 그래서 투명한 시대입니다. 옛날같이 이렇게 무조건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제가 왔죠. 2월 27일 상담한 분이네요. 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때 하면. 이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질병이나 의료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보건 쪽에 일을 하는데 공무원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친다고 하길래 제가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도 안 되고 29세, 30세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명부 가지고 저는 말을 해버립니다. 기존의 김문둔갑은요, 책을 내거나 강의를 하고 있거나 하셨거나 등등 관계없습니다. 이 원국비기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드러난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원국만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해요. 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 신수 같으면 2019년도에 26에 들어가지고 신수를 봐요. 또 내년에 어떻습니까? 하면 내년에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파악해요. 파악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금년 신수에서는 이게 딱 보게 되면 직장운이 되게 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국비기로 보게 되면요. 그래서 원국비기는 단번에 원래 물론 모친이 보러 왔는데 직장 나온다 소리는 차마 못하겠어요. 안 했어요. 원국비기를 배운 분은 대부분 알겠죠? 이거 보게 되면요. 금년 26세잖아요. 직장 나오거든요. 직장에서 매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달과 이달에 되게 힘들다 하니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개명을 이제 신청하러 오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신수국에 이렇게 안 들어가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금년에는 이렇게 26세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주 너무도 뛰어난 학문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말만 하는 건데요. 그리고 26세 자기 부친과 이제 같이 땅을 갖다가 샀는 것이 좋으나 나쁘냐 했을 때에 이거는 미리 말했어요. 부친과 땅을 샀는데 잘 산 것이냐? 땅을 살려고
하려 하는데 땅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럼 지금 샀는지 안 그러면 미래에 앞으로 달에 지금 음력 1월 달이니까요. 앞으로 달에 살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딱 보자마자 음력 1월 달이었어요. 이거는 참으로 그러니까 문서가 합이 딱 되거든요. 내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김문학은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보고 우연히 일치거든요. 요거는요. 그래서 2월 달에 마무리된다고 말했습니다. 2월 달에. 그래서 이런 거는 기존의 김문학에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간이죠. 연간하고 문서죠. 그래가지고 된 건데, 이제 이 원국 비기는 더 빨리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금년에 직장을 나온다는 좀 깜빡이 힘들고요. 언제 나오느냐 하면 음력 3월 달에 나와요. 제가 말했지만 굉장히 아마 병과를 내거나 쉬거나 등등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온다 소리는 차마 근심 속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 그 직장이 좀 힘들 겁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 말은 못했습니다만은 딱 보니까 3월달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용이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 의료라는 건데 기존에 보면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공무원 팔자도 되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그 질병 보건 쪽으로 공무원 시험 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내년도 안 되고 29시에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대충 말씀 보고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제 기존 김문둥각과의 이제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 있는 상세 해석은 이불로 지금 다 지웠습니다. 설명 같은 거는요. 자, 이분이 이 군인 장교입니다. 장교요. 그런데 이제 장교인데 이제 장교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존에서 보게 되면 이 동처 중에서 보니까 장교가 될 수 없겠죠. 관이 없으니까 안 동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진용을 모르면 이렇게 오답을 내려버려요. 오답을 내리거든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사람이 취급이 중요하거든요. 이 용신이나 진용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뭘 하면 가장 이로울까를 말하는 건데 전혀 엉뚱한 답을 내려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장교거든요. 장교인데 44살에 진급이 됐어요. 그 원급 비기는 쉽지만 이제 일반 원급 비기를 모르니까 일반 신수로 답하면 이 금년 신수에서 이 진급이라는 것을 금년에 진급하겠네 하는 것을 기존 학문에서는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진용을 통하지 않으면 그렇거든요. 도래어 귀가 사문 화해가 있기 때문에 직장이 쇠가 약하거든요. 쇠가 약한 가운데 귀가 사문 화해가 있으면 취직, 뭐 승진, 진급 이런 걸 묻는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렇지만 원국 김문학에서는 노는데요. 특히 음력으로 이렇게 7월달, 6월달, 7월달 되었어요. 그럼 이달 됐거든요. 이달 된다 하면 사문 경문 화해에 그걸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원국 기문은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고 탁 답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존 김문학에서는 답을 내리기가 힘들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보게 되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에 그럼 누가 왔을 때게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갖다가 32살에 했거든요. 32살에 결혼녀를 만나가지고 33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원국 비기에서는 대부분의 답을 탁 나와요. 어렵지 않게 명확하게 나오지만 이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만일 이 사람이 20대 후반에 왔다면 결혼을 갖다가 예를 29세에 이렇게 28세에 왔다. 그러면 내년에 결혼할 것인지 하나하나 또 눌러봐야 돼요. 그죠? 하나하나 눌러가지고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단위에 눌러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33세에 결혼을 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결혼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기존에서는 세가 약하고 이렇게 되면 결혼을 할 수도 있다고도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충돌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결혼에 대해서 말하기 힘듭니다만 운국기문학에서는 대부분의 금년에는 여자 결혼합니다. 최소한 만나든지 결혼합니다. 불중에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운국기문과 맹국기문을 배운 분도 이게 볼 거잖아요. 제가 헛된 소리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엉뚱한 말을 지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33세는 불명히 33세는 여자를 만나거나 틀림없이 결혼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원국 비기를 배운 직계 제자분들이 이것도 다 봅니다. 그러면 얼토당토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지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약간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음력으로 9월달에 했어요. 이달에 했거든요. 결혼을. 그럼 이달에 결혼하는 것도 여기서는 그래도 살짝 비치줍니다만은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운국기문학에서는 나옵니다. 요거는 요 정도는 재수 좋으면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요. 요거는 접어두고 좀 이따가 하나 더 예문을 들어볼게요. 이게 예문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그 결혼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원국비가 아주 명확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가명을 썼습니다. 이 가명을 이제 리블로 이제 다른 이름을 쓴 거고요.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원명국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신수입니다. 신수. 그러면 기존의 기문둔갑이 왜 이렇게 허술하고 안 만난 부분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25세에 이렇게 양력 6월 1일이니까 절기상으로 보면 음력 4월이 됩니다. 이때 회사 넣어가지고 37살 때 작년에 직장을 나왔죠. 그럼 한 7년 동안 근무했으니까 적은 건 아니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볼 것 같으면 25세에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로 단 1, 2초 만에 빠르면 늦어도 한 2, 3초 만에 1, 2초 만에 대부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국 비기가 이렇게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원국 비기를 능가하는 운명학은 대한민국 어떤 운명학도 없습니다. 제가 결코 내 자신을 내세우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바른 것은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명을 하신다면 원국기문을 하시고요. 원국기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25세거든요. 금융 취직이 되겠습니까? 이래 묻는다고요. 그러면 이거 기존의 논리에서는 이거 취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기존의 기문 취직은 이 귀가 직장이거든요. 직장이 위에서 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걸 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일간에 그걸 하고 있죠. 어째서 취직이 됩니까? 이게 사명살의 충고를 받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서는 답이 안 나오죠. 그런 게 금년에 만약 묻는다면 취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 이게 여자 사주라면 직장이 안 되고 남자친구 결혼 어쩌고 하면 금년에 남자친구 만나면 안 됩니다. 내지는 금년에 남자하고 인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존의 기문학에서는. 그런데 운국기문학에서는 분명히 답이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 원인 이유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공부한 분이라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고 계시는 분도 다 알고요. 대부분의 금년에는 금년에 25세는 여자 사주 같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직장을 구합니다. 원하는 분이라면.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를 많이 묻는다면 남자 금년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 가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기문학에서는 이 신수 하나하나 또 힘들게 하나하나 들어가 보는데도 틀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답을 할 거냐고요. 그리고 취직달이에요. 음력으로 이렇게 4월달이거든요. 이달이란 말이에요. 이달인데 그걸 받고 있는 달인데 어떻게 현재 취직하고 어떤 관계 있냐고요. 기존의 신수 보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운고 기문둔갑 신수 비기를 통해서만 답이 나와요. 그래서 기존 기문둔갑이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고
이론이 허술하게 짝이 없고 부분적으로 맞는 거라고 분명히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라니까. 언제든지 받아줄 테니까. 없어요. 안 돼요. 틀려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32쇄도 여기 보게 되면 답이 이제 여기서 답이 나왔죠? 안 된다 하는 거. 기존에서는 취직이 안 된다고 정반대로 놓아버려요. 정반대 놓아버리고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이분이 이렇게 25세 음력으로 4월 달에 입사를 합니다. 거기 신수 비기를 통해서는 답이 나와요. 신수 비기에서도 나오고 원국 비기에서도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시간이 짧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짧게가 안 되네요. 자, 작년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32에 음력 5월달에 퇴사했거든요. 음력 5월달에 작년에 이달에 나왔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작년에는 32세니까요. 직장이 파괴된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금년 직장에 나옵니다. 내지는 직장에 변과를 내든지 퇴사를 하든지 뭐 휴직을 내든지 이런 것도 액땜이 약간 됩니다. 근데 분명히 직장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강력하게 틀림없이 나오고요. 32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직장 운기가 물론 여기에서 직장이 동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일간이 있거든요. 일간이 있어 가지고 생애가 관인상생이 돼 가지고 직장은 나온다 소리 함부로 못 합니다. 그리고 재성도 이렇게 연지가 이렇게 왕하고 청년복독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직장 나오는 운기 직장 나왔고 이달에 나왔단 말입니다. 이달에 음력 5월 음력 5월인데 여기에서는 직장 나온다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서는 도리어 중궁의 생을 받고 있고 왕지이기 때문에 직장이는 좋다고 말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좋게 말하는 것이 더 이렇게 확률도 높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나쁘다는 말은 거의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달에. 그런데 실제로 이달에 나왔거든요. 거기 이제 신수 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기존의 기문둔갑도요. 이게 보게 되면 이 체와 그 체요. 신수의 체와 용을 구별할 줄 그렇게 구별한 게 없습니다. 체와 용을 구별해 가지고 다른 달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집하면 다 통해버립니다. 제가 동영상 올려놨지만 전혀 반대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거 다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요? 네. 손님들은 믿고 상담을 하는 건데 그래서 기존에 기문둔갑을 하시려는 분들은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경제적인 것과 시간을 낭비할 것인지 처음부터 바르게 운국 기문둔갑을 접할 것인지 이거는 분명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랜 동안 평생을 기문둔갑을 연구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원국비기, 원명구만 보고도 하루 일진 다 할 수 있어요. 하루 일진까지. 하루 일진에 어떤 문제에 물은다면 물론 그 대운과 나이와 달과 일로서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원명구 여기만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볼 필요도 없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는 기존의 기문에 비하면 아주 출중함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혹 너무 희망적이거나 그런 사람에게는 선의의 거짓말을 또 하긴 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삼수했던 부모인데 또 이렇게 사수 이렇게 하면 끊으면 안 돼요. 이분은요. 그런데 그런 말 참아 못해가 됩니다. 이런 말은 희망 주는 말은 하긴 하는데 그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학은 분명하게 자기의 직업, 진용, 용신 이걸 잘 찾아야 되는데 기존의 기문둔갑은 그걸 찾는 것이 참으로 허술합니다. 동처 외에는 안 되니까요. 동처만 곤란해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기존 기문하시는 분들도요. 운국 기문둔갑을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건 공개적으로 강의나 이런 거 못하죠. 제가 이렇게 다 해놨기 때문에요. 공개적 강의나 책은 못 냅니다만은 배우가 남들에게 이렇게 이익을 주는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문둔갑과 운국 기문둔갑의 차이점. 사람들이 제대로 그 실력도 없으면서요 강의를 하고 막 자기를 드러내요.
그 책임 다 어떻게 질 것인지. 그걸 보고 약간 제가 정말 이거는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요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내는 거거든요. 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가 맞아야 돼요. 제가 제일 먼저 볼 때에 이 시가 맞나 안 맞나를 제일 의심을 해요. 시가 딱 맞았을 때는 제가 철저하게 계산을 내가 답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시를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지나면서 말하지만 내가 그걸 맞나 3년 전에 몇 살에 직장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걸 얼른 본다고, 과거를. 그래 보가지고 그게 맞나 확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게 명확하다 하면 내가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틀림없는 답을 드리거든요.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